이럴 수 있어요. 일본이 이렇게. 요즘은 안 하는데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 선생님 팔굽혀펴기 진짜 잘하겠다. 유동이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진짜 개 잘하겠다. 윗몸 일으키기를 한 시간 단위로 한 3시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오늘? 팔굽혀펴기는 잠깐만 빌릴게. 와 선생님. 자, 지난 시간에 몇 번까지 했나요? 28번인가? 28번까지 했으니까 자, 오늘 29번부터 빠르게 31번까지 하는 케플러 법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이렇게 되는 거.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만 말해요. 이거만 만 원이. 선생님 저 선생님 턱걸이 개수는 확실히 쌤. 선생님 턱걸이 이용해. 선생님이 여기서 여기 턱걸이 무조건 이길 수 있어요. 자, 그림 한번 살펴보면 아니 아이고 팔아. 선생님이 운동하는 거 중에 제일 못하는 게 턱걸이라고 던지질걸? 진짜 못하게 할것 같아요. 턱걸이는 선생님 살찌기 전에 몇 킬로쯤 됐어요? 선생님 60kg. 네? 네? 저희는 지금 몇 킬로요? 나 51, 2. 나 50 이상. 나 올해 초에 45였는데 겁나 많이 먹었어. 나 50. 나 올해 초에 몇시 아니고 48. 원래 운동하면 살이 좀 붙어. 그러니까요. 운동하니까 살이 겁나 붙어요. 별로. 살이 붙는데 운동을 얼마? 선생님 운동 됐어. 수영 잘하게 생겼어. 이 새끼들 모두 맞추는 거 똑똑 잘하게 생겼다. 선생님이 운동할 때는 옛날에 3대 몇 쳤어요? 전국체전까지 나왔어. 근데 3대 몇? 어? 3대 몇? 뭐를? 그러니까 그 스쿼트, 벤치프레스. 스쿼트, 벤치프레스, 데드리프트. 옛날에 그런 거 안 했어. 그래요? 아 옛날에 뭔가 줄 당겨 무게 들기. 물 들고 뛰기. 도구를 이용하는 걸 거의 안 했어. 팔을 붙잡혀기. 선생님도 팔을 높이 치겨오기. 말 말라. 자, 길이가 L인. 근데 무슨 땡이로 안 너무 시끄러워. 자, 길이가 L인 동일한 추의 질량이 1kg이 같은 진자가 그림과 같이 정지해 있다라고 해요. 하나는 여기에 정지해 있었고 또 하나는 이쪽에 정지해 있었어. 자, 두 녀석의 길이는 모두 얼마? L이고 질량도 모두 다 얼마라고 하니까 1kg으로 서로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한 개가 아니구나. 왜 그런 거 아니야? 아 그러네. 진짜는 모르겠어. 자, 이렇게 놓여져 있다라고 하고 자, 이때 두 녀석의 높이의 차이는 몇 미터의 차이를 갖고 있다라고 해요? 2m. 자, 2m의 높이 차이를 갖고 있다. 2m. 자, 이와 같이 놓여져 있었어요. 자, 이때 진자 A는 B로부터 연직 방향으로 높이가 2m인 위치에 있다. 자, 이때 진자 A를 운동시켜서 진자 B와 완전 비탄성 충돌을 하게 되면 자, 충돌로 진자 B의 위치로부터 연직 방향으로 얼마큼 올라가게 되는가 라는 문제야. 자, 그렇다면 얘는 정지 상태이고 얘는 이곳에 도달하는 순간에 속력을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죠. 네. 높이 mg 기준을 B로 잡아요. 여기를 기준으로 잡는 게 편리하겠지. 여기를 잡아도 상관없어. 여기를 잡아도 상관없고 우리가 풀이에 익숙한 점, 이 점을 기준으로 잡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 네. 자, 그러면 바닥에 도달했을 때는 mv 제곱이 되겠지. 네. 그렇다면 mm 지워져 버리고 중력가속도 얼마 쓰게 되니 아무 G요. 얘기가 없잖아. 그냥 G로 해요. 9.8로 쓰는 게 좋겠지. 그냥 G로 하면 저 G가 안 되지. G? 그래, G로 하지 뭐. 자, 그럼 V라는 녀석은 루트 얼마가 돼? 4G라는 값이 돼버렸지. 네. 루트 4G가 됐대. 그냥 9.8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해요. 그렇다면 충돌 직후의 속력을 이야기해보자. 이때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은 사용하지 못하고 충분한 과정에 에너지 손실 생기잖아. 네. 운동량 보존 법칙을 써야 해. 운동량 보존 법칙을 쓰게 되면 얘는 이렇게 나타내줄 수 있어.
질량 m인 녀석이 얼마의 속도로 왔어? 루트 4g의 속력으로 왔지. 네. 자, 이 녀석이 두 녀석이 한데 합쳐졌지. MV가 자, 뭐야? 이 m이 돼버렸고 v 프라임이 됐다라고 해. 자, 그렇다면 mm 지워져 버리니까 v 프라임은 얼마가 돼? 루트 g라는 값이 돼버렸어. 공식. 자, 다음에 얘는 반대쪽으로 올라가겠지. 반대쪽으로 올라갈 때 어떤 높이까지 올라가는지를 보는데 두 물체가 한 덩어리가 돼서 올라갔단 말이야. 두 녀석이 한 덩어리가 돼서 올라가기 때문에 뭔가. 자, 얘는 어때? 자, 2분의 1 곱하기 2m 곱하기 v 프라임의 제곱이라는 녀석이 자, 2m 곱하기 g 곱하기 h 프라임이 돼버리겠지. 네. 그렇다면 2m은 지워졌지? 맞아요? 네. 자, 이때 v 프라임이라는 녀석은 얼마? 루트 g였으니까 2분의 g라는 값은 g 곱하기 h 프라임이라는 값이 되거든요. 그래 안 그래? 그래요. 자, gg 지워져 버리면 h 프라임은 몇 미터? 0.5m만큼 올라간다라고 얘기해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복합적인 문제야. 먼저 복합적 에너지 보존 법칙 썼지. 자, 그리고 운동량 보존 법칙 썼지. 그리고 운동량 보존 법칙 자, 다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썼지. 자, 그래서 이렇게 복합적으로 풀이하는 문제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운동력이구나. MV가. 근데 진짜 부딪혔을 때 빛난 게 TV에서 그 진짜 그럴까 의심해서 찾아봤는데 그 정전기 있잖아요. 딱 정전기 일어날 때 여기서 살짝 불꽃이 튀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좀 뾰족한 부분에서 튀지.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다현이가 털가죽에서 굴러다니고 그리고 나는 고무에서 굴러다니다가 둘이 다현이랑 서로 만나면은 미친 않아요? 둘이 딱 보는 순간 저쪽 좀 해서 번쩍거려. 진짜요? 사람끼리 해도 사람끼리요? 오. 그게 뭐죠? 야 너 빨간 그거 있잖아요. 되게 시간 내면은 선생님이 옛날에 요즘은 이제 볼링장에서 바로 그냥 어디로 가세요 그러고 바로 점수 넣어줬잖아. 옛날에는 클럽의 직원들이 거기서 다 손으로 점수를 표시해 줬거든. 옛날에. 그러면은 레인 배정표를 받아야 돼. 어떤 레인 쓰세요 그럼 레인 몇 레인 써주거든. 그 점수표를 준다면 볼링이야? 그래갖고 갔다가 배정표를 받는 순간에 그 볼링장에 있는 아가씨 손끝에서 선생님 손끝 쪽으로 불꽃이 딱 튀는 게 보였어. 딱 그 아유 첫사랑 시그널 딱 시그널 뭐 찌릿찌릿. 근데 가끔가다 겨울철에 택시기사 아저씨들한테 나랑 사귀게 되죠? 야 그거는 나중에 시간 될 때 빨리 먹고 설거지 하시거나 빨리 먹고 고무에서 그거 근데 그거 있잖아요. 그 비비면은 전도되는 거요. 대전되는 거요. 대전 전도 보식 있잖아요. 대전되는 거지. 그거 교과서에서는 털 눈이 너무 조금밖에 안 나오는데 그거 순서대로 불러줄 수 있어요. 그냥 몇 가지인데 원래 그 유명한 게 나 없어. 걔들이 유명한 지금 거야. 털가죽 유명하지. 아 맞아 그 문장이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 영주 이거는 절대적인 순서는 아니야. 에보나이트가 있어. 털에 기본이야. 유명한 이게 기본이야. 나무? 그래서 앞쪽에 있을수록 마찰시켰을 때 플러스 전기를 띠는 성질이 강하거든요. 마이너스 성질을 띠기가 쉬운데 그건 뭐? 앞에 있는 것일수록 전자를 뺏기기가 쉽다는 얘기야. 전자 뺏기면 전자가 이쪽으로 이동해 버리거든. 근데 이제 여기에 몇 가지 물질들이 나와. 예를 들어서 털가죽과 유리 사이에는 산화가 있어. 털에 상당히 유명한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 그 코끼리? 그 다음에 산화하고 유리 사이에는 털실이 있어. 털씨? 그거 처음 보는 털에 그리고 유리 명주는 붙어 있고 오른 나무. 고무, 나무, 나무가 먼저 아니에요? 솜 이런 물질들. 얘네는
얘네들은 다 여기다 끼워넣으면 거의 다 맞아. 그래서 이거 외우지 못하잖아. 그래서 이건 대전역이라고 하는데 대전역은 문제가 나오면 보통 주어져. 근데 얘네들 기본이 왜 기본이냐면 털, 유, 명, 애로 기억할 수가 있어. 털 유명해. 저 그때 털에 상당히 유명한 나는 구플에 걸려 나왔었다. 이게 솜털이 많잖아. 유명해. 그래서 다행히 솜털이 유명하다. 됐지? 뭐 했어? 아니요. 아직 여기에 털 없는데. 성추행했어. 나 있는데. 있다고? 손만 쥔 거예요. 진짜로? 여기에 진짜 털이 있어? 나 있어. 진짜 있다고? 조용히 까마 바꾸잖아. 아야 영상 찍고 있잖아. 네. 10번. 미안해 승아야. 이거 딱딱해. 이런 거 하고 아, 네 편집 좀. 새로 하면 다녀가 그냥. 조용히 해 지금. 선천적으로 틀린 거. 야이 그지들아. 근데 나 찍어야 니네 자리 똑바로 앉아 그럼. 네. 아, 뭔 내비야. 떠들고 그래. 네, 아니 그랬어. 재혁. 네. 됐지? 네. 됐지? 자, 3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번. 길이가 25m인 늘어나지 않은 끈에 자, 0.5kg인 공을 매달아서 그림처럼 단진동 운동을 시킨다. 줄을 높이가 10m인 자, 위치에서 A점에서 끈이 팽팽해진 상태로 잡고 있다가 놓았더니 최저점 B를 거쳐서 높이가 5m인 C까지 운동을 하였다. 에너지가 소비됐네. 그치? 맞아요? 에너지가 소비되지 않았다면 같은 높이까지 올라가겠지. 최초의 역학적 에너지 2분의 1만큼을 소비했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모두 불러보도록 하자. 공기저항 끈의 무게는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왜 많이 못 올라갔지? 무거워. 자, 한번 보자. 중력이 너무 센 거 아니에요? 아니네. 아니야, 그렇진 않지. 근데요. 특이한데? 중력 가속도를 막 50으로 늘 때도 있어요 그냥. 그런 별이 있겠지. 아 그래서 별. 목성에서 다른 별에서. 목성에서 셜라쇼. 목동에서? 목동에서 술 마셨다고? 그렇지, 이게 술 취해가지고. 샬라샬라. 자, 한번 살펴보자. B점에서 물체의 가속도 크기를 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게. 와, 이건 근데 원동까지 알아야 되는구나.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 이거. 네. 원동까지 알아야 돼. 저도 아예 판이 얘는 넓어요. 공기저항과 철이 무시되는데 왜 C까지 올라갔다라고 할까? 자, 여기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이때 실의 길이가 몇 미터짜리라고 했어요? 25미터짜리라고 했어요. 자, 짱이 될 때. 이때 얘는 높이가 얼마인 곳에서 손 놓아졌대? 10m. 자, 어떤 높이에서? 10m 높이에서 놓여졌다라고 해. 오케이? 10m 높이에서 놓아졌다라고 해. 자, 그렇다면 얘가 이쪽으로 운동을 해서 이 지점을 지나는 순간에 속력을 얘기해야 되겠지. 네. 자, 이 속력이 얼마가 되지? 이 속력은 얼마일까? 자, 얘는 역학적 에너지 구조를 쓰면 되겠지. 네. mg 10은 2분의 1 mv 제곱 mm 지워졌어. 10. 자, 그리고 중력가속도 얼마로 쓰기로 했어? 아무 얘기가 없지. 10에 또 10이야. 9.8 쓰는 게 좋은데. 자, 얘는 v 제곱이 얼마가 되지? 200이 되버리지. 네. 그럼 v는 얼마? 10루트 2. 10루트 2가 되거든. 이거 9.8 쓰면요 14가 되거든요. 그치? 14.1이라고 쓰게 될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속력을 갖게 됐대요.
그런데 이 B 지점에서는 어떤 가속도를 갖고 있냐라고 묻고 있잖아. 알짜임이 얼마인지를 봐야 돼. 얘는 중심으로 어떤 힘이 나타나지? 90력. mg라는 힘이 나타나고 90력 아니야. 중심 안쪽으로는 어떤 힘이 나타나? 수직근력. 실이 당기는 힘이 나타나. 장력이 나타나는 거야. 자체력. 그래서 이때 알짜 힘을 살펴보면 이때 알짜 힘은 얼마가 돼버리지? T 마이너스 mg가 되는데 이게 ma거든. 지금 a를 묻고 있는 거잖아. 네. 이렇게 원운동하게 될 때 물체는 부심가속도라는 걸 갖게 돼. 그래서 그 값이 얼마냐면 m 곱하기 얼분의 v의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어. 왜요? 이게 원운동에 대한 식이 아직 원운동을 증명은 못 몰라서 그래. 증명해드릴 거야 나중에.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이게 가속도는 얼분의 v 제곱이 되니까 얼은 얼마가 되지? 25. 그지? v는 얼마가 됐지? 200이 됐잖아. 네. v 제곱이. 자 그럼 얘는 얼마? 8m/s 제곱이라는 구심 가속도를 갖게 되었대요. 자 두 번째 시점에서의 물체 속력은 얼마가 되냐? 아 다행히 올라가고 있는 중간인가 보다, 그지? 네. C까지 간 게 아니고 C를 지금 지나고 있다라고 그러네. 표현해줘야 되겠지? 전선이 더 있네 지금. 전선이 더 있어서 C를 지나고 땅이 있다라고 스친 얘기해야 돼. 그럼 문제가 좀 잘못 쓰여진 것 같지? 그래요. C까지 운동했다라고 하면 안 되고 C를 지나고 있다라고 얘기해야 되겠지. 아 진짜. 지금 이 운동이 C까지 한 거예요. C까지 간 게 아니고 C를 지나고 있다. 잘못 표현한 거지. 그러니까 내용을, 그지? 거기서 속력을 묻고 있잖아. 자 그럼 얘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써서 높이가 5m일 때 운동 에너지를 계산해 주면 돼. 그러면 다시 얘는 mg 10은 아까 저기서 그냥 쓴. mg 몇 미터였어? 5m였지. 네. mg 5가 됐고 더하기 2분의 1 MV mv 제곱. 프라임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중심에서 V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mm에 모두 지워져 버릴까? 이항시키면 얘는 5g가 되네. 5g면 얼마가 돼? 루트 10. 50이 되지. 50은 2분의 1 V 프라임의 제곱이 되버리니까 V 프라임은 얼마? 10m/s라는 속력을 근데요. 갖고 있다라고 하지. 5를 이항인데 어떻게 50이 돼요? mg 여기 10g 여기 5g 이항하면 5g 여긴 4g인데 5G인데 g 하나 g세 g네 10이니까. 진짜 왜요? 너희들은 G가 무슨 쥐새끼들. 쥐새끼. 저 GT예요. 너 GT야? 빠른이요? 1을 나도 느린이요? 얘 빠르니까? 느리니까? 니는 무슨 원래 무슨 띠인데? 원래 속기. 그럼 느린 아니야? 어우씨 느리잖아 소띠들. 아니 근데 저기가 나는 GT. 나랑 승원아 똑같아요. 너 느린이야? 선생님하고 몰라. 상급. 느린이지. 선생님 GT. 너 원래 중2여야 되는데 혹시 중1 되는 거잖아. 근데 이걸 너 생일 아니 이럴 G가 일이야? 싫어. G를 싫어하는 G예요. 1월 2일? G? 다 싫어해. 근데 토끼. 토끼 자 너 할걸? 그러면 얘 D가 뭐 있는지도 모르겠지 난. G, 자 소, 조용히 호랑이. 똑바로 앉아. 호랑이 아닌가? 너희들 뒤돌아서 진짜 극단적인 소리 해볼래? 재혁이 저구탱이. 저구탱이. 지호 저구탱이. 승우 이구탱이. 너 이구탱이. 여기서는 괜찮을 네. 여기 너무 저 유명한 자리. 거예요. 저 여기 하려고 했어요. 제가 여기 하려고. 안 되면 지금 나가면 뭐?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예. 선생님이 칠판 줄 때 딱 틀면서 줄 건데. 재밌겠다. 너 갔어. 나안 갔어. 내가 했어. 아니 미친 새끼들 자꾸. 그러니까. 친구로 가자. 네. 승아가 볼 게 있어야지. 친구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승아 아파서. 아직 친구가 아닌데. 아직 친구 안 먹었어. 비즈니스. 너 승아한테 친구도 아니라고 그랬잖아. 비즈니스. 아직은 아니야. 자, 여친 있는 새끼들을 달라. 여친 없어요. 찼어요. 저 찼어요. 찼어요. 저 찼어요. 저번 주에 말했는데. 저 찼어요. 깡소리지. 상매 전국장에서 그치. 자, 여러 번씩 말해줘. 그러면 아무래도. 자 그러면 자 계속 시점에서 끈의 장력은 6N이다라고 했는데
C지점에서의 끈의 장력을 한번 살펴볼까요? 와, 이건 너네들한테는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다. 자, 지금 얘는 지금 이곳을 지나고 있잖아. 네, 그럼 할래요. 자, 현재 이때 각도를 셌다라고 해볼게. 셌다라고 할 때, 자, 이 녀석은 아래로 어떤 힘이 나타났지? mg라는 힘이 나타났어. 네. 자, 그리고 얘는 이쪽으로 지금 자, 힘을 분해해서 나타내주는 힘이 있단 말이야. 이 힘이 얼마가 돼? mg 코사인 세타라는 힘이 된 거야. 오케이? 그렇다면 여기 25m고 얘가 5m야. 그럼 얘는 얼마가 되지? 얘는 얼마가 돼? 이 길이는?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되니까 25의 제곱이니까 625 빼기 여기 5니까 25지. 네. 자, 25가 돼버리니까 나머지 x의 제곱이 되지. 그럼 x라는 값은 얼마? 10루트 6이라는 길이를 갖거든. 맞아요? 네. 자, 그렇다면 코사인 세타는 이거잖아. 네. 그럼 코사인 세타는 얼마가 돼? 25분의 25분의 10루트 2루트 6이 돼버리겠지. 네. 그래서 요 코사인 값을 갖고 있다라고 일단은. 자, 그리고 얘는 중심 방향으로 뭐가 있었어? 이 위치에서 T가 있는 거야. TC라고 쓸게. 그리고 얘는 접선 방향으로 얼마의 속도를 갖고 있다라고 했지? V'이라는 속도를 갖고 있거든. 되게 어려운 문제야 이거는. 장력은 달라져요? 장력은 위치마다 다 달라져. 몰랐어요. 아래로 내려올수록 장력이 커지고 위로 올라갈수록 장력이 작아져. 나 그런 것도 그래서 아래에서 끊어질 확률이 가장 높아. 이거는 진짜 너희들한테는 어려운 문제야. 이건 과거 형들조도 못 풀어. 진짜요? 풀면 그러면은 2학년쯤 되면 푸는데 좀 한다는 형들이 푸는데 1학년 때는 아예 손도 못 댄 형이 그럼 저희가 지금 풀면 어떻게 돼요? 2, 3학년. 왜요? 풀어보자. 딱 1분만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네 같은 거 타면은 맨 위에 올라가면 그 줄이 구부러지는구나. 장력이 많이 없어져서. 장력이 줄어들어서. 그렇지, 그래서 넘어가네. 자, 그러면 이 위치에서는 작용하는 힘이 중심 방향으로 작용한 원의 중심 방향을 작용한 힘이 TC지. TC. 마이너스 바깥쪽으로 나타나는 게 mg 곱하기 코사인 세타야. 이 값이 얼마가 돼? 얼분의 m v 프라임의 제곱이 된 거야. 이것도 원운동이구나. 네. 그럼 TC라는 값은 얼마가 돼버리죠? mg 코사인 세타 더하기 얼분의 mv 프라임의 제곱이라고 해요. 근데 m도 있고 v 프라임의 제곱도 있으니까 이거.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보자. 이 물체의 질량은 몇 킬로그램인 물체였어요? 0.5kg인 물체였죠? 맞아요? 네. 2분의 1 곱하기 충격가속도 10 곱하기 코사인 60도는 얼마가 된다 그랬지? 5분의 2 루트 6이었지? 네. 더하기 얼 25m분의 질량 2분의 1 곱하기 v 프라임의 제곱은 10. 100이 돼버리겠지? 제곱이니까. 100. 자, 그렇다면 얘는 지워보자. 얘는 2 루트 6 더하기 자, 2가 돼버리겠지. 그렇다면 장력은 2 루트 6 플러스 1 뉴턴이라는 힘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대기에는 진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문제였어요. 아주 나쁜 녀석이야. 연습하기에는 좋은데 손을 못하겠어. 이 부등가 속도 운동이라는 거를 불가능한 문제. 이 문제하고 연관 있는 문제가 28번이야. 우리가 지금 다른 과목보다 진도가 문제를 다 풀어주느라고 느린 편이라서 요건 나중에 관련된 부분이 나오면 설명을 좀 해주도록 할게요. 원운동 언제 배워요? 그 바로 뒤에 있잖아. 이거예요? 그거 캐플러 법칙. 자,
그러면 31번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번. 미안해, 승모야. 너무 세게 때렸고 뒤통수가 납작해졌다. 저 뭐야? 미안해. 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다행히가 더 충격적이에요. 다행히 보세요. 저 담배 피고 있어, 진짜. 왜 저래? 얘 괜찮아요. 정상적인 수업 좀 뭐야? 해보자, 아이들아. 자, 그만 쳐먹어. 말차 지어가. 쳐서 먹기. 에이. 자, 31번. 31번. 과학부 선배들은 선생님 가끔가다 밥 사주는데 선생님한테 과학고 선배가 있어요? 과학부 선생님 과학고 과학부 나왔어요. 다니는 형들 저희도 밥 먹으러 나갈래요? 걔네들이 밥 나랑 밥 먹을래. 선생님이 지금 인천과학부 3학년 올라가는 선배들이 있거든. 지호가 점심 데이트 신청했어요. 진상과학부 3학년 올라간 선배들이 있는데 그 선배들한테 선생님이 고기 무한리필 가서 사 먹였어. 선생님 명예진사갈비? 8명. 저희도 사주세요. 근데 걔네들은 이유가 있었어. 볼링치즈. 왠지 알아? 저희들도 이유가 있어요. 학교에서 이유식. 조용해봐. 네. 학교에서 물리 점수 1등, 2등, 3등에 다 장군 친구들이었거든. 와 누구? 저희도 내년에 중학교에서 안 되겠죠. 자, 고등학교에서. 기분이 좋으셨겠네요. 선생님 근데 뭐 옛날에 워낙 당연한 거라. 볼링치즈 할래요? 자, 30일간 선생님이 발목이 부러져 갖고 진짜요? 근데 왜 걸어다니요? 기숙사하기 싫어. 근데 희철이 진짜 잘해줬는데. 기어다니기? 정말 걔 근데 발가락 다친 거야. 칠 수 있대 저희. 선생님은 지금 버드나무 껍질을 벗겨가고 이걸 부목을 대다고 다니고 있잖아. 오. 옛날에 이수신장으로 그랬다며. 근데 H.O.T 좋아했어요. 미친놈인데 진짜. 왜? 자, 그림을 봅시다. 31번. 그림은 높이가 5m인 여기 처음 높이가 얼마래? 5m 5m래. 재밌겠다. 하고 싶다. 자, 5m인 이쪽에 눈썹에 가다는 거야? 네. 자, 매끄러 공면 위에 질량이 1kg인 물체가 위에서 공면 A에서 E까지 내려오다가 일정한 마찰력이 작용하는 수평 구간 EF를 지나는 그림이다. 이 물체는 이 점을 지나면서 속력이 일정하게 줄어들어서 5초 후에 F점에서 정지했다. 일정한 마찰력이 작용했다는 얘기지.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도록 하자라고 했어. 그렇다면 얘가 이곳에 내려오는 순간에 작아지죠. 뭘 알아보자? 속력을 알아보도록 하자. 오케이? 자, 얘의 속력을 알아보게 되는데 얘는 뭘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지?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겠지. 네. 얘는 mg 5는 2분의 1 mv 제곱이 되겠지. 네. 여기서 g는 10이라고 썼대. 그래요? 따라서 v는 얼마가 돼? 10. 10m/s가 되는 거야. 오케이? 10m/s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얘가 이곳에 멈출 때까지 걸린 시간은 몇 초야? 5초라는 5초. 시간이 걸렸대. 그렇다면 이 녀석의 가속도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자, 우리 등가속도 직선운동의 세 번째 식을 한번 써봐봐. VAS. 자, 얘는 V라는 첫 번째 공식. 자, V라는 V0 V0 플러스 AT A 곱하기 T가 됐어. 근데 나중 속력이 뭐가 됐지? 0이 됐잖아. 0. 처음 속력은 얼마가 됐어? 처음 처음 속력은 10. 10m/s란 말이야. 더하기 가속도는 모르는데 시간이 몇 초야? 5초. 그러면 2 따라서 A는 그냥이야? 뒤로 2. 마이너스 2m/s 제곱이라고. 그렇다면 이때 뒷방향으로 작용하는 F2는 자 얼마가 됩니까? F2는 2 곱하기 1. MA가 돼버리니까 이게 질량이 몇 킬로그램인 물체였었어? 1kg. 1kg 물체니까 얘는 마이너스 2N의 마찰력을 받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해하죠? 네. 문제를 풀어본 거 아직도 이해 못하면 자꾸 풀고 또 풀면은 진짜 자기 문제가 돼. 네, 근데요 네? 기억에 인유턴이라 써 있으면 그럼 틀린 거예요? 이누턴 맞지? 힘의 크기라고 했잖아. 그러네. 방향은 어느 방향? 반대 방향. 자, 마찰력에 의해서 나타난 평균 일률은 얼마가 되는가? 마찰력이 한 일의 크기는 얼마일까? 얘는 지금 2m/s 제곱으로 뒷방향으로 운동하니까 여기서 속력이 뭐가 돼버리지? 0이 돼버렸거든요. 평균 속력. 모든 운동 에너지가 뭘로 바뀌었지? 마찰에 대한 일로 바뀌어 버렸어. 운동 에너지, 첫 운동 에너지 계산해 주면 되겠지. 첫 운동 에너지가 얼마야? 1 n 대신에 1 곱하기 10의 10의 제곱이니까 몇 줄이야? 50줄만큼의 마찰력이 되지. 50줄인데 몇 초지? 5세. 자, 그렇다면 이때 일률 P라는 것은 T분의 한 일의 양이지. 네. 따라서 이거 마이너스 1이야. 원래는 크기만 얘기하고 있어 지금. 그럼 일률은 얼마가 돼? 5분의 50이 돼버리니까 얘는 10W가 마찰에 대한 평균 일률이 됩니다. 그럼 물체가 이동한 거리는 얼마큼일까요? 자, 운동에너지 변화량이 마찰력에 대한 일과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운동에너지 변화량이 얼마가 돼버렸지? 감소됐지? 네. 2분의 1 곱하기 mv제곱이니까 몇 줄이야? 50줄이었어. 마이너스 50줄은. 자, 얘는 마찰력은 몇 뉴턴? 2뉴턴이란 말이야. 네. 곱하기 이동거리 S야. 25. 이해해? 네. 마찰력 곱하기 이동거리 S야. 따라서 S는 몇 미터만큼 이동했다? 25m만큼을 이동하였습니다. 따라서 얘는 X가 되겠죠. 보는 것은 길이가 답이 되겠습니다. 32번. 오, 용수철을 진격하니? 거리장거리 없는 녀석. 진짜 배부르다. 와. 32번. 왜 그래? 나 왜 상처 났지 손? 선생님은 맴짓. 네? 선생님은 맴짓. 맴질이요? 맴짓. 마음이 진짜 맴질이? 멘트는 뭔지 몰라? 멘트? 맴질 마음질. 아 멘트? 스모 손짓 샘맴짓. 아 와. 제가 꼬매드릴까요? 잘 꼬매. 저 수선한. 야, 네 손이 찢어져. 선생님 내명이 찢어진다고. 저제 손은 몰라도 선생님 수선 잘해요. 그거 있잖아. 그 저주. 소리야 되게. 너가 다치면 선생님이 똑같이 다치는 거. 선생님 발목 부러졌는데 얘도 부러져야 되네? 아니, 저 얘가 부러진 거 다치면 있어요. 얘가 다치는 거죠. 그 언제 예, 부러졌어요? 역은 통하지 않아요. 예? 네? 지난주에. 지난주요? 발목을 말하고. 지난주요? 진짜로요? 발목을 잠깐 헛디뎠는데 너무 약해가지고 빡. 발이 부었어. 근데 겨울에 기부스 하면 춥잖아. 그래서 그냥 다니는 거야. 혹시 21년 가을쯤에 기비싼 적 없어요? 선생님 손 맨날 부러져. 작년에도 이거 부러졌었잖아. 왜요? 어쩌다가요? 어떤 선생님이 아는 쌤이 부천에서 술을 먹었는데 팔씨름하다가 포장마차에서 잘 먹고 나왔는데 술이 부족하면 더 먹으러 가야 되잖아. 근데 선생님이 그때 막 몸이 안 좋을 때야. 술 많이 먹으면 안 됐거든. 그 상태가 이미 충분히 많이 먹었거든. 그래서 그만 먹고 가자고 했더니 손가락을 잡고 비틀어 버린 거야. 자기가 술 먹자는데 어차피 돈은 내가 내고 내가 내는데 선생님 먹을 마음도 아니고 몸도 힘들고 집에 가서 좀 쉬고 싶어갖고 그만 먹자고 하는데 손을 잡고 비틀어 버린 거야. 픽 하더니 부러졌어. 관절이요? 그래서 지금 이거 손 이렇게 굽혀진 게 10월부터 굽혀져 있었어. 그 전에 이렇게 됐어. 와. 아, 선생님 봄에는 이렇게 아, 됐어. 나도
손자 아까 팔씨름 만들어진다고 하면 손잡았을 때 되게 뼈가 가슴 부러워서 생각했어요. 의외로 약보이네 뼈가. 관절이 약하고 관절 부러진다. 그리고 승우야 그거 알아야 돼. 단단하니까 부러지는 거야. 아. 그래서 근데 이거 알아요? 너네들은 부러져도 잘 안 부러지는데 어른들은 한번 부러지면 그냥 뼈가 부스러져. 힘, 전류의 방향, 자기장의 방향. 그 지랄하다가 틀린다. 야 이거 바꿔야 되잖아. 이렇게 하는데 이걸 똑같이 확실히 이걸 이거- 자기장을 생각하면 되죠. 아휴 그러다가 맨날 이 지랄하다가 하지. 자 그림과 같이 높이가 h, 자 h의 a점에 놓여있던 물체가 곡면을 미끄러져 내려와서 C점에서 용철과 부딪혀서 용철을 최대 L만큼 압축시키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을 모두 골라보자. 얘는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변화됐고 운동 에너지가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로 변화됐지. 단 마찰이 없다는 가정하에서.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모두 골라보도록 하자. 단 모든 마찰과 공기장을 무시하고 충돌 시 에너지 손실은 없다라고 합니다. 자, C점에서 물체의 속력은 B점에 2배가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C점과 B점에서의 속력을 계산해 봐야 되겠지? 네. 자, 먼저 B점에서의 속력을 계산해 보도록 하자. 최초의 포텐셜 에너지는 mg 얼마였어? mg h였지? 네. mg h라는 자 이런 값이었어. 자 그리고 B점에서는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가 되지? mg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m의 제곱이야. 자 그러면 v 지워졌지? MM은 아니에요. 자 MM. MMM 지워졌지? 지운 거 대충 알아야지. 자, V 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은 2분의 GH가 되지. 따라서 V라는 녀석은 루트 GH가 되었어요. G 그냥 점플러예요. 그렇죠. 자, 이번에는 어디에서의 C점에서의 속력을 보자라고 얘기했지. C점에서는 mgH라는 값이 2분의 1 mv 제곱이 됐지. mm 지워졌어. v라고 하는 녀석은 루트 2gh야. 오케이? 이게 네. C점이고 B점이라고 하자. 그렇다면 얘는 루트 2배의 vb가 되겠네. vb점에서의 몇 배다? 루트 2배입니다. 그래서 x가 되겠죠. 자, 한편 B점에서 물체의 운동 에너지와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같다라고 했는데 얘가 L만큼을 압축시켰잖아요. 그쵸? 네. L만큼을 압축시켰어요. 최초의 MGH라는 녀석이 있었는데 자 이만큼 있었는데 얘네들이 압축돼 버렸다라고 얘기하는데 D점을 지날 때지. 자 얘는 자 운동 에너지가 어떤 운동 에너지를 갖게 되니 원래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이잖아, 그렇지? 그렇지. 자 그런데 2분의 1 자 얘는 2분의 1 m K. 더하기 v 제곱? C점이었니 D점이었니? D점이지. D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예요. KS 제곱. 2분의 1 K 곱하기 2분의 L의 제곱이야. 그치. 네. 그런데 말이야 이 값은 얼마큼을 압축시키지? 2분의 1 KL의 제곱만큼을 압축시켜줄 수가 있대요. 그쵸? 네. 최대로 이 에너지가 이만큼 압축시키자 해서 그럼 얘 두 개를 비교해볼게. 그럼 2분의 1 MVD의 제곱이라는 것은 얘를 이항시킬게. 2분의 1 KL 제곱이 돼버리고 1 마이너스 4분의 1이 돼버리겠지. 네. 그럼 얘는 얼마가 돼? 4분의 3 곱하기 2분의 1 KL 제곱이 되었다라고 해요. 맞습니까? 오케이? 그런데 지금 두 녀석의 에너지를 비교하자라고 했잖아.
그럼 얘는 2분의 1 k 곱하기 자 요거 집어 넣어줄 수 있지? 네. 그러면 2분의 l 제곱 곱하기 얼마? 3이 됐구나. 3배. 자 그럼 운동의 에너지가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의 몇 배야? 3배가 되었다라고 얘기하지. 여기서 같다라고 했는데 같다가 아니지. 네. 그럼 답은 몇 번이야? D 하나만 그렇게 했구나. D를 한번 비교해보자. D 선생님 용준형 알아요? 용준형? 네. 용준형? 네. 그 나쁜 놈? 어떤 놈이에요? 랩 잘하는데. 용준형 걔 누구야? 누구 배반했잖아. 용준형이 누구하고 사귀었었는데? 용준. 너 알까? 용준형이 어떤 여자하고 사귀었었는데 이형이 그래요?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황정음인가? 몰라 좀 몰라. 그거 알아. 근데 여자 같은데 아니 남자 같은데 이름이. 깨졌잖아. 가슴 시린 이야기 알아요 노래? 용준형의 가슴 시린 이야기. 용준형이 가슴 시린 얘기는 아니고 그 가슴 시린 이야기는 원래 휘성 노래지. 그래요? 휘성 거예요? 어. 용준형이 더 잘 부르는데. 휘성이 더 잘 부를 거야. 그래요? 자, 찾아봐야겠다. B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A점에서 물체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자, 이점에서의 용수철의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서로 같지? 그래요? 같다라고 썼잖아. 네. 여기 이 에너지와 에너지가 같다며.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가 고정되니까 같아야 하겠지. 자, 그래서 우리 것은 D 하나만 옳습니다. 아시겠죠? 케플러 법칙. 자, 그러면 케플러 법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불러. 계속 물들어. 케플러 내가 이거 책 읽으면서 한번 봤는데 기억이 안 나네. 진짜 재밌게 생겼다. 게임 안 하고. 코페리우스였나? 아닌데? 코페니우스였나? 아닌데? 코페르니쿠스? 아닌데. 그 사람이 눈이 너무 좋아서 케플러가 망원경으로 썼다는 그 사람이. 박해인? 재밌다. 코페르니쿠스 맞아. 여기는 코페르니쿠스. 이렇게 해봐. 진짜 코페르니쿠스. 너희들 실망스러워. 코페르니쿠스 얘기도 해줄까? 코페르니시움. 코페르니쿠스도 필요하고요. 또 다른 사람도 필요해요.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사람도 필요해요. 예? 프톨레마이오스. 아씨, 너 아궁이냐? 정답계를 그렇게 놓게? 아우, 이 아궁이. 저거 나중에 나이 처먹으면 저 아궁이에서 연기 나올 거 아니야? 그 위에 다니는 구멍 2개가 굴뚝이네? 일하는 거야. 자, 케플러 법칙과 만력 법칙을 얘기해 보세요. 울지마 바보야. 선생님 노래 불러주세요. 왜 자꾸 지랄이야? 법칙과 오늘 잘 부르게 생겼어. 선생님? 네. 옛날에 끼야 거북이가 나갔어요. 아는 분들하고 네. 뭐라고 해야 돼? 극장식 뭐라고 해야 돼? 노래방? 가로개도 아니고 막 그렇다고 스탠드바도 아니고 나이트클럽도 아니고 좀 이상한 집이 있었어. 소주에 김치찌개를 팔아. 그냥 외국에서 있는 한식집 아니에요? 아니야, 우리나라에 있는데. 옛날에 비싼 술집이었을 것 같은데 나이트클럽 비슷하게 했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없으니까 뭐 하는 것 같아. 뭐 소주 안주 팔고 뭐 이러는 것 같아. 근데 아는 분들이 이제 두 사람이 같이 가재. 그래갖고 갈까 말까 하다가 쫓아갔어. 왜냐면 선생님이 자주 다니는 술집 주인이 할머니인데 그 할머니가 자기가 술 산다고 가자고 그런 거야. 갔더니
가라오케 같은 이제 또 여기 밑에 같은 막 시끄러운 데 있지. 네. 그런 데들은 밴드가 있거든. 밴드가 있어. 이런 데는 혼자 있는데 거기는 그룹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이트클럽 비슷한 거야. 네, 그냥 혼자 이거. 근데 돈을 주면 내가 노래를 부를 수가 있어. 근데 보통 그런 집이 5곡 정도 부르는데 한 3만 원 정도를 줘야 돼. 많이 비싸지. 근데 사람들이 무지 많으니까 직접 연주해니까 노래방 기기가 아니고 드럼 치고 기타 치고 막 연주해 준단 말이야. 그래갖고 3만 원 그 사장님이 내더라고. 야 가서 좀 노래 좀 불러. 되게 오래 한 분이거든. 한 7, 8년 정도 한 분이야. 그래서 야 주자 나와서 노래 좀 불러. 예? 이런데 익숙하지 않은데. 그래갖고 노래를 부르래. 근데 손님이 아무도 없었어. 가서 그러니까 와. 노래 찍고 갖고서는 불렀어. 그랬더니 뭐 불렀어요? 그냥 이것저것 생각나는 대로. 그럼 밴드 마스터가 그러는 거야. 한 곡 더 하시죠. 한 곡 더 하시죠. 한 곡 더 하시죠. 계속 하라고 한 거야. 목 아파 죽겠는데. 그래갖고 거의 1시간 넘게 혼자 불렀나 봐. 20곡 정도 불렀어요.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 테이블이 꽉 차 있어. 거의 비슷한 거야. 거의 한 20곡까지는 안 되고 거의 한 12곡? 13, 4곡 정도 부른 거 같아. 신부님께 놀러가서 12곡 노래 긴거 부른 거. 막 불렀어. 네. 불렀는데 잠시 이제 1시간쯤 있으니까 갑자기 테이블 수가 늘어나더라고. 그래서 늘어날 시간인가 보다 이 집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이제 그만하고 내려가겠습니다. 그런 거야. 그래서 내려와갖고 이제 김치찌개 소주 1시간 동안 못 먹었잖아. 그러니까 그 김치찌개 소주를 막 먹었다고. 벌써 두 할머니하고 그 친구는 취해 있었고. 그래갖고 이제 혼자서 막 먹고 있는데 갑자기 그 밴드 그 리더가 뭐 오더라고. 잠깐 이제 딴 사람들 노래 좀 틀어주고 오더라고. 그리고 와갖고 나한테 그러는 거야. 노래 부를 생각이. 혹시 자기네 보컬이 없는데 보컬할 생각이 없냐고. 근데 생각해봐. 잘 생각해봐. 내가 거기서 몇 시간을 불렀지? 1시간. 1시간을 불렀지. 근데 나까지 들어가면은 그 그룹이 안 맞아. 뭐가 맞는지 알아? 기타가 일렉이 있어. 그 다음에 키보드가 있어. 걔네들이. 네. 그 다음에 베이스가 있어. 그 다음 드럼. 드럼이 없어. 네. 보컬도 없고. 왜 없는지 이유 들어봐봐. 1시간 동안 내가 노래를 불렀어. 얼마 냈다고? 3만 원? 그럼 그 돈을 셋이서 나눠 가져야 되잖아. 그럼 넷이 나눠 가지면 얼마야? 애매하다. 7만 5천 원이야. 7,500원이야. 하루 밤새 10시간 불러가 얼마죠? 7만 5천 원을 받아. 최저임금도 안 되지? 응? 그걸 같이 하자고? 약 1,500원이? 그냥 맥주나 드시고 가라고. 그 맥주 한 병 사주고 보냈어. 근데 사람들이 왜 들어왔는지 그 나중에 알게 됐어. 그 집을 막 나오는데 그 집에서 하는 노래 소리가 바깥에 스피커에 연결돼갖고 바깥에 나오고 있더라고. 그리고 그런 극장식 그렇게 하는 데들은 가끔 가수들을 불러오거든. 언더 가수에도. 그리고 가수를 불러갖고 가수인 줄 알고 들어오는 거야. 선생님 그렇게 잘 불러. 그러고 나 내가 노래를 안 했잖아. 노래를 안 하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지들이 부른 거야. 그러니까 급하게 나를 섭외하려고 온 거야. 노래 더 하라고. 근데 나도 술 그때가 초저녁부터 먹기 시작해갖고 내가 거의 1시쯤에 힘들어 죽겠는데 집에 가 자야지. 되게 어이없지 않니? 그렇게 술을 마시고 몇 시간 돼요? 되게 냉철하시네. 아침에 거기서 선생님 집은 무조건 아침에 6시 반에 기상해서 아니 술을 활동하다가 아침밥을 먹어야 해. 거기서 선생님이 잘 불러서 섭외했나 그러고 장원하면은 그냥 너 그리는 진짜 망하는. 아니 선생님 친한 선배 중에 언더 가수들이 좀 있어. 인천에서 되게 유명한 언더 가수 있었는데 이름이 뭐예요?
지원이라는 형이었는데 남자예요. 그 형이 선생님 어릴 때 부산으로 갔는데 그 후에 연락이 끊겼지. 그 형 같은 경우에는 그 무대에 있는 시간에 그 옛날에 호프집이 무지 큰 집이 있었어. 호플 뭐요? 호프집. 호플 뭐예요? 맥주 파는 집. 그 안에 가면 진짜 수백 명이 모여가서 맥주 먹는 집이야. 거기 무대에서 노래 부르는 형이 있었거든. 진짜 잘 불러. 왜 가수협회 등록된 사람이거든. 왜 가수라고 하는지를 알게 해주는 목소리야. 선생님 택도 안 돼. 그냥 밴드 소리가 시끄러우니까 그냥 잘 또 다 술 처먹었잖아 그 시간대. 그러니까 잘 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전혀 택도 안 되지. 당연하지. 진짜 가수들은 목소리가 틀려. 진짜 가수들은 목소리가 틀리는데 그 형이 그 시간대 노래하고 있는데 선생님하고 친구들하고 같이 맥주 먹으러 가지. 그럼 자기 무대 막 끝나자마자 막 거기서 인사하고 테이블 앉아서 그럼 하면서 노래하거든. 기분 좋아요. 노래 좋지. 가수가 안아주잖아. 그 노래 끝나고 테이블로 와. 와서 오랜만이다 이러면서 와. 오늘 어쩐 일이야? 친구 만나서 애들하고 그냥 같이 왔어요. 그래 맛있게들 먹어 해놓고 안주 서비스 해주고. 감자튀김 이만한 거 서비스, 과일 안주 이만한 거 서비스 막 주고 막 좋은 선배지. 진짜 노래 무슨 안주 제일 좋아해요? 무슨 안주가 제일 좋아요?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돈가스 안주가 최고입니다. 네? 돈가스예요? 술안주로 돈가스를 먹어요? 맥주 안주에 돈가스 설명하면 무슨 돈가스 안주 부모님께 여쭤봐봐. 아빠한테. 아빠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 호프집 가갖고 안주 돈가스 안주 맛있어요. 아빠 술 안 드셔요. 그렇구나. 그거는 다른. 담배도 안 피우시지. 근데도 왜 담배 피우는 지나고 있어? 저 그 기대는 내가 담배를 피워요. 나안 피워. 저 새끼 저거. 내 친구가 많이 피워요. 내 친구 누가 한 명이라도 불러. 자 그러면 걔 끊었다 이거. 마지막으로 우주관에 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플로 법칙을 들어가기는 좀 힘들고 끊을 거야. 우주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기로 하자. 자 옛날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라는 얘기 지구 있었어. 평면서 그 거북이. 근데 그 코끼리 내 이후에 말이 거북이 그 위에. 이후에 아리스토텔레스 등에 의해서 네. 지구가 또 둥글다는 사실을 또 밝혀내게 돼. 그 이후에 우주가 아니야. 자 우주의 중심은 누구였대? 지구 사람. 지구였지 처음에. 자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해요? 나를 중심으로 하고. 지구 중심설이라고 해요. 지구 중심설을 또는 뭐라고 부르지? 누가 움직인대? 지동설 천동설. 천동설. 하늘이 움직인다. 그렇겠지. 나 진짜 저거 읽어서 너무 웃겼어 진짜. 칼제이건이 너무 설명했어. 천동설은요. 자 누가 주장했냐면 천동이. 프톨레마이오스가 주장했어. 숙소를 줄 거요? 이름이 근데 저것도 들어봤다. 이 프톨레마이오스는 엄청 유명한 분인데요. 이분이 누군고 하니? 털의 성곽이 유명한 나는 알렉산더 대왕 아세요? 네. 알렉산더 대왕 친구예요. 존재자. 알렉산더. 알렉산더 대왕이 책사? 부모가 문나이트에 알렉산더 나오죠. 아버지가 나중에 이제 알렉산더 죽이려고 문나이트에 했을 때 나왔어. 시끄러워 이 시기야. 네. 알렉산더가 아버지가 자식을 교육시킬 때 같이 친구들을 만들어줬어. 그래갖고 선생님이 알기로는 아르키메데스네 아리스토텔레스한테 교육을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 알렉산더튼이 아리스토텔레스를 집으로 데리고 와서 교육을 시켰단 말이야. 와. 혼자 공부하기 심심하니까 친구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켰는데 그 사람이 한 사람이 프톨레마이오스야. 분리네가요 아니면 분리네가요? 프톨레마이오스는 나중에 알렉산더가 땅을 어마무시하게 지배했잖아. 이집트의 왕이 돼. 오 진짜요? 그래서 이집트에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있어. 저 왕이 그 이집트 뭐지? 파라오. 그 파라오. 알렉산드리아에서 스핑크스. 아닌가? 피라미드. 모르겠어. 그래서 이 프톨레마이오스라는 분이 천동설을 주장했는데 어떻게 주장했냐?
우주의 중심에는 누가 있어? 사람. 지구가 있어. 지구야.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천체는 지구 주변을 돌고 있는 누구다? 태양. 달이다. 왜요? 달이 아니고 달. 달? 자, 그리고 이 바로 바깥쪽에는 누가 돌고 있냐면 태양. 금성이 돌고 있어. 살짝 삐었어요? 아니면 실수예요? 여기 수성이 돌고 있어. 수성이 돌고 있는데 삐거예요. 수성은 어떻게 도냐면 네. 자, 여기에 조그마한 원을 그려. 네. 이 조그만 원이 무슨 원이냐면 주전원이야. 주전원? 주전원인데 이 수성이 여기 수성이 있는 거야. 수성이 이 주전원을 뺑글뺑글 돌면서 큰 원을 따라 도는 거야. 그 이상한 큰 구가 있으면 그 구의 면에 따라 도는 거. 봐봐. 폴리코사이드 목선. 여기 사이클로도 비슷한 거. 폴리코사이드 아니에요? 요렇게 돼가지고 얘가 요런 식으로 나선형으로 이렇게 도는 거야. 이해해? 아 그럼 사이드 자. 뭐지? 그 다음에 사이클로이드도 아니야 이거. 그래요? 아 이런 중력이 식이야. 이런 중력이 식으로. 아 오케이. 아니 뭐에서 자, 그 다음에 시간이 없는 유리가- 관계로 무시. 아, 자, 그 바로 바깥쪽에 얘와 나란하게 또 누가 돌아? 금성? 금성이 도는데 조금 더 큰 원을 갖고 주전원이 좀 커져. 이 주전원을 갖고 이쪽에 누가 돌아? 금성이 돌아. 그건 뭐예요? 폴리코사이드. 그 몰라. 자, 네가 그거 찾아보고 다음 시간에 발표해. 네. 자, 그 다음에 있는 게 태양이야. 태양은 저렇게 돌아요? 근데 이렇게 돌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고정. 얘네 세 개가 동시에 돌아. 아니 그러면은 그거 있어요. 오성시. 동시에 돌아. 이렇게 돌면 지구에서 관찰할 때 뭘 볼 수 있냐면 수성이든 금성이든 이쪽이 태양이 있다면 태양 둘레를 왔다 갔다 하는 운동을 하거든. 지구에서 보면 태양 둘레를 수성과 금성이 왔다 갔다 하잖아. 하나도 모르겠어. 이해해? 왜? 지구는 아 오케이. 이렇게 돌 천천히 돌고 쟤네들은 빨리 도니까 이렇게 보인단 말이야. 그 모습이 이렇게 보이지? 네. 그 모습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우주관을 갖게 됐어. 신기하다. 그 다음에 이 바깥쪽에는 또 누가 있어? 화성. 그래, 화성이 있는데 화성이 또 뭘 갖고 있어? 주전원. 주전원을 갖고 예, 있어. 그래서 여기에 화성이 도는 거야. 목적까지 일반으로 보였잖아요. 이렇게 보이게 되면 어떻게 나타나지? 지구에서 보면 얘는 이렇게 도는데 바깥에서 보면 이렇게 돈단 말이야. 네. 그러면 지구에서 보면 순행을 하다가 역행을 하다가 다시 순행하다가 역행하다가 순행하다. 아. 이게 외행성의 시운동이거든. 지구 바깥쪽에 있는 행성들 운동이 이렇게 보인단 말이야. 겁나 똑똑한 이걸 거야. 설명할 수 있었어. 어떻게 저걸 그 생각해? 바깥쪽에 또 누가 있었어? 목성. 목성이 있었는데 목성은 주전원이 좀 더 작아지는 상태로 똑같이. 그 바깥쪽에 또 누가 있어? 안 보여. 토성은 육안으로 확인이 안 돼. 토성 유관으로 하는 거예요. 안 보여요. 뭐예요? 투성까지 보여. 아니야. 뭐야 이 자식아. 아닌데? 뻥치지 마. 아니 토성 아니. 야 토성. 날 맑은 날에 토성이랑 화성이랑 목성이랑 나란히 보인다. 나란히까지는 안 돼. 나 아니야 위치마다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하는데 토성 눈으로 잘 보여. 그러면은 화성으로 보면 골이 보이잖아. 맨눈으로 볼 때 행성 중에 가장 밝은 별이 목성이 가장 밝게 보이거든. 화성 그리고 아니야? 화성을 보면 화성은 약간 붉은하게 보여. 느낌이. 근데 뭔가 금성이구나. 화성이 그다음에 빨강 초록으로 보여. 토성은 보여. 토성이 보이는데 진짜 짱. 토성이 보이는데 화성보다 밝게 보여. 벌써 보고 싶다. 화성? 네. 그 천체도 저. 매년 그 어디야? 천문관측원이나 아니면 천문. 우리나라 천문대 천문대 저 그거요. 홈페이지 있거든. 그러면 그날에 지도가 있어. 천문도가. 네. 그리고 그 방향에 맞게 시간대별로 관찰해주면은 충분히 관찰할 수 있고 요즘 망원경 싸잖아. 망원경에 고투되는 망원경 싸거든. 저 그거 먹었어. 그래갖고 고투되는 망원경으로 갖고 띵띵 토성 누르면 찡 나와. 오. 그래갖고 확대해서 보면 어마무시하게 멋있어.
선생님은 그걸 손으로 찾아봤거든. 저 망의 근원 태양 봤어요. 저는 천체우주만. 그래서 네가 눈에 뵈는 게 아니, 그 없구나. 필름에 무슨 수소 어쩌고 뭐 달았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네가 네 태양에 눈이 멀어갖고 뵈는 게 없어. 어쩐지. 저는 천체우주만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이 이후에 있는 안 보이죠? 행성들은 갈릴레이 이후에 발견됐어. 갈릴레이가 망원경을 발명해가지고 그 이후에 얘네들을 찾아주게 되었다고 합니다. 되게 웃기다. 자, 하지만 이 톨레마이오스의 설은 상당히 문제가 많았어. 어떤 설? 얘네들이 원운동하는데 네. 주전원을 따라 원동하잖아. 네. 힘의 근원을 설명 못해. 구심력이란 힘이 필요한데 구심력이 없어. 얘네들은 물리법칙에 어긋나. 두 번째 목성은 지구에서 관찰할 때 보름달에 가까운 모습을 관찰할 수 있거든. 보름달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지구, 태양 뒤쪽에 목성이 있어야 돼. 하지만 이 구조를 갖고는 금성이 태양 뒤로 돌아갈 수가 없지. 그래서 틀렸다라는 것을 누가 주장해? 코페르니쿠스가 주장하게 돼. 그래서 얘는 태양 중심설을 주장하지. 왜 태양으로 생각했대요? 금성 같은 걸로 막 혼자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자, 태양 중심설을 이야기하게 된 힘에 대한 근원, 만유력이라는 것들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그렇지. 얘를 지동설이라고 부르고 있다. 제일 무거운 거 같아. 자, 이 지동설을 통하면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할 수 있어. 원동에 대한 근원이라든가 행성의 시운동조차도 다 설명하는데 코페르니쿠스야. 문제가 없어요. 뭐라고?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어. 사실 지구가 퍼펙트. 자,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이분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야. 중심에 누구? 태양. 자, 그 다음에 수성, 금성, 지구, 달, 화성, 목성. 자, 그 다음에 토성. 자, 이렇게 얘기했어. 그 바깥쪽은 아직도 발견 못했을 때. 오케이? 네. 자, 그래서 요런 우주관을 갖게 되는 얘들은 힘의 근원뿐만이 아니고 귀엽다. 행성들의 시운동도 모두 다 설명해 줄 수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 시절은 무슨 시절이야? 밀레니얼. 신성시대. 선설시대. 신성시대라는 것은 교황이 왕의 권위보다 더 높았던 시절이야. 그러다 보니까 교황이 짱이지.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만든 별이 뭐야? 지구거든. 그래서 신성이 못 오게 되는 거지. 아, 지구가 돈다는 것도 말이 안 돼. 하나님 제일 먼저. 그래서 갈릴레이가 뭘 받게 돼? 종교 재판을 받지. 어떤 종교 재판? 갈릴레이는 지구가 돈다고 그랬거든. 그래서 종교 재판하는데 갈릴레이가 대답합니다. 그래도 지구 안 돌아요. 그래갖고 무죄 석방됩니다. 지금 석방되면서 법원을 나오면서 한 말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그래는 지구는 돈다. 소신이 없어 과학자로서. 네, 근데 목숨이 떨어져 나가도 지구가 돈이다 했어야 되는데. 나가면서 그래도 지금 돌아가고 튀는 거야. 근데 다시 앞에 오면 어떡해.